자,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한상현입니다. 저는 가천대학에서 그 철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양 수업을 주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부터 12번 여러분께 제가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에 대한 강연을 해드리게 될 텐데요. 아마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20세기에 나온 수없이 많은 그 철학 저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은 1927년도에 출판이 된 책인데요. 보통 20세기 최대의 철학자 하이데거의 대표작으로 통해요. 원래 총 3부로 기획이 된 책인데, 완결이 되지 못했어요. 제1부의 2절까지만 저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로 존재와 시간을 둘러싸고 철학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 논쟁이 있기도 했어요. 어떤 철학자들은 이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책이 하이데거의 대표 저술로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하이데거 철학의 본령으로부터 많이 벗어난 책이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철학자들은 이 존재와 시간이 실패한 저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존재와 시간이 실패한 이유를 대체로 그러니까 존재와 시간이 하이데거 철학의 본령으로부터 벗어난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철학자들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고 하는 저술을 작성을 하면서 후설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그런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존재론은 원래 현상학과 무관한데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작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 후설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하이데거 철학하고 이질적인 현상학적인 요소들을 너무 반영하면서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존재와 시간이 실패한 저술이 되어버렸다는 식의 주장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철학자들은 그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하이데거 철학을 잘 이해를 하려면 후설의 현상학이 어떠한 철학인지 그리고 하이데거가 현상학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먼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두 번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철학을 잘 이해를 하려면 후설의 현상학이 이 현상학적 사유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적 사유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이데거가 후설 현상학을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등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편입니다. 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이 담긴 철학을 기초 존재론으로 규정한다. 자, 존재론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철학으로 서양 철학의 전통에서는 이미 파르메니데스에게서 분명한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 이 하이데거의 철학을 보통 그냥 존재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존재론이라고 하는 철학은 원래 하이데거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죠. 그죠? 사실은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도 존재론이라고 할 만한 그런 철학적 사유 흔적이 발견이 돼요. 파르메니데스에게서 존재의 의미에 관한 문제는 있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설명되었고, 모든 비존재를 배제하는 완전 무결한 것의 존재를 유일무이한 참된 존재로서 확정하는 것이 파르메니데스 존재론의 근본 과제였다. 파르메니데스, 보통 엘레아 학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데, 이 파르메니데스가 시인이기도 했어요. 그죠? 이 파르메니데스가 철학적인 그런 성찰들이 담긴 여러 시들을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건 아마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철학자에 관한 그런 시일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혹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느 날 캄캄한 밤의 집 바깥으로 나와요. 그래서 남들 다 다니는 그런 큰 길은 멀리하고 저울로 동떨어진 길을, 좁은 길을 걸어서 가요. 그리고 긴 여정을 간 끝에 마침내 무엇이 지혜인지 그리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지혜의 여신을 만나서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파르메니데스의 이런 우화적인 시,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에 관한 시에서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나하나 따져보죠. 캄캄한 밤의 집. 자,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캄캄한 밤의 집 바깥으로 나왔어요. 그죠? 자, 여기서 이 캄캄한 밤의 집이 상징하는 것은 뭘까요?
캄캄한 밤의 집이 상징하는 건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일상 세계에서 이런저런 일상적인 실용적인 목적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는 그죠? 그러한 장소를 뜻하는 거라고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우리 일상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세계에 대해서 세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런저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나름대로 이해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런 이해와 더불어 우리가 삶을 꾸려가게 되는데 일상 세계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해하는 모든 것들은 철학적으로 말하면 존재를 존재 자체로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상 세계에서 추구하는 쓰일모, 유용성에 맞게끔 해석된 도구로서 해석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있는 이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이걸 책상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하나의 책상으로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책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사물을 어떻게 쓰는가 그 쓰임새의 의미가 담겨 있을 뿐이지 이것이 하나의 존재자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심지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이런저런 사람에 대해서도 그 도구적 쓰임새만을 발견하고 이해할 뿐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 나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삶을 살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내가 누구죠? 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는 보통 나는 아버지야, 나는 남자야, 나는 여자야, 나는 학생이야, 나는 회사원이야 등등의 대답을 하게 돼요. 그죠? 혹은 나는 성격이 밝은 사람이야, 혹은 나는 성격이 좀 소심한 사람이야 등등의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자, 이 모든 자기애는 내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가만을 알려줄 뿐이에요. 또 남들에 비친 남들과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비치게 되는가를 반영할 뿐이에요. 사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모든 이해들은 진정한 내가 누구인지 한 고유한 인격자로서의 내가 누구인지 드러내는 데는 다 부족한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파르메니데스가 이야기한 대로 이 캄캄한 밤의 집을, 이 어둠의 집을 일상 세계를 비유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다면 우리는 일상 세계에서 우리가 살면서 갖게 되는 모든 존재 이해들이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그러한 이해가 아니라 쓰임새, 용도, 가치로 환원된 그러한 존재 이해에 불과하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파르메니데스의 이 우바시에 의하면 하여간 이 일상 세계를 지배하는 이 쓰임새의 논리, 실용적인 목적의 논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존재,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 철학을 하는 사람, 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이 상징하는 바는 이 일상적인 세계를 지배하는 실용적인 목적의 논리에 만족하지 않고 존재를 존재 자체로서 이야기를 원하는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는 진리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파르메니데스의 우바시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 캄캄한 밤에 집 바깥으로 나갔는데 나가서 어디를 걸어갔죠? 남들 다 다니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동떨어진 길을 걸어갔어요. 그죠? 자, 이 비슷한 이야기 우리 성경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그죠? 이 성경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넓은 길, 넓은 문. 세상 사람들이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문은 멸망으로 이르는 문일 뿐이고, 믿는 사람들이 잘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한다라는 그런 구절이 나와요. 그죠? 이 성경 구절에 관해서도 우리는 유사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실용적인 목적의 논리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있죠.
우리는 돈 벌기를 원하고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용적인 목적의 논리에 사로잡힌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세상 사람들은 살면서 만나는